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과거에 자신에게 큰 이득을 준 것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식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자신에게 큰 이득을 안겨다 준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집권 세력의 중심은 586 학생권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1960년대생으로서 과거의 386 세대 출신들인 그들은 독재 항거 및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정치권에 대거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젊은 날부터 생업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쟁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가, 그런 화두를 갖고 20대부터 평생 동안 50대 이르기까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온 그런 사람. 따라서 그들의 장점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대중들과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잘 조직화하고 그들을 대중과 연대를 통해 가지고 선전선동술을 충분히 발휘해서 대중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기술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실전 경험과 지식이 폭발하듯이 발휘돼서 큰 이득을 안겨주는 사건은 2016년도 10월 26일부터 시작돼서 2017년도 4월 29일 날 마무리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였습니다. 그동안 사기성이 농후했던 광우병 시위라든지 한미 FTA 반대 시위들은 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실전 경험으로 많이 축적돼 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내리 속에서는 항상 촛불 시위에 대한 그리움과 촛불 시위에 대한 그런 이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의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9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운동권 출신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통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을 행정부 수장에게 집중시키고 검경수사권을 조정을 통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선거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좌파 연립정권의 등장을 오랫동안 가능하도록 그렇게 토대를 닦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굴러들어온 일본발 수출 규제를 통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20년 집권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내심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그 같은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악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자신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던 과거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찾아낸 해법은 다시 한번 촛불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로 인한 분노한 민심을 역행해서 오히려 그들은 분노한 민심의 파고를 압도할 수 있는 시위로 촛불 시위로 난국 타기를 도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이 권력을 잡기 위해 시위를 기획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여당이 대규모 시위를 기획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헌정 역사상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여당이 그런 시위를 주도한 물론 과거에 이승만 정부 때 관제데모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와 또 촛불 시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1964년생으로 전대협 초대 의장을 지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 26일 날 주목할 만한 발언에 눈길을 두게 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말 서초동에서
서초동 대검 앞에서 10만 촛불이 켜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만 촛불이 켜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10만 촛불 지지에 많은 사람이 참가해달라는 것을 광고한 거죠. 피의사실 유포, 별건 수사, 장시간 압수수색 등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고 정치 검찰이 복귀하는 것에 준엄하게 경고하기 위한 시민의 행동이다. 이렇게 모든 이 운동권 출신들은 명분을 잘 만들어내니까 항상 뭘 하면은 명분을 잘 만들어내죠. 이 명분 가운데 옳은 것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의 시간이고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시간이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문장을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선동술의 굉장히 귀재들이 이 586 세대 정치인들이죠. 검찰은 왜 시민들이 서초동을 향해 촛불을 들고 나서는지 깊이 자성하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검찰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때가 되면 즉시 주저없이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다. 그래 알아서 하라 이야기예요.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몸 조심해라. 너가 까불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아무도 조직 동원의 귀재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범진보 단체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아마 깃발을 들고 참석할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총동원령에 범진보 세력 총동원령에 힘을 더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대통령이란 사실입니다. 9월 27일 날 서초동 검찰 압박 시위를 앞둔 시점이 절묘하게 맞춰서 9월 27일 날 청와대에서 특별 발표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내심 말하고 싶은 것이 동지들이여 촛불 시위에 대거 참가하라. 그리고 검찰이 조국 수사를 적당한 선에서 멈추도록 독려하라. 항의하라. 요구하라. 외쳐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공동작업, 다시 이야기하면 합동작전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촛불 시위를 개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촛불 시위로 검찰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도 놀랍지만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창의적인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이런 이벤트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마치 시작점에 선 겁니다. 9월 27일 날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특별 발표는 일종의 대국민 선언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국민 선언의 시작점입니다. 대국민 선전포고의 시작점입니다. 슬픈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지금처럼 국민을 분열시킨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분열시키기로 굳게 결심한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오로지 국민은 지지자들 뿐입니다. 그에게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은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